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등기 효력 보도록 하죠. 등기는 효력 따라 세분하게 되면 중복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는데, 중복 등기라는 등기는 대부분 다 중복 등기란 말을 사용을 하고, 종자가 마실 종자입니다.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효과 발생을 시키자 그 의미를 중복 등기란 말을 쓰고, 예비 등기라는 등기는 하나가 있는데 예비 등기 가등기라는 등기가 존재합니다.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중복 등기인데, 가등기는 지금 나온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온 효력 위주로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뭐가 나왔어요? 물권 변동이 나왔나요? 권리 변동이 나왔나요? 권리 변동적 효력. 같은 말 뜻이니까 물권 변동, 권리 변동 같은 말 뜻인데, 물권 또는 권리가 바뀌는 효력이 있다라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고 쓴 겁니다. 민법 제 186조죠. 대표적인 예가,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인받게 되시면 언제 발생하느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주인바뀔까? 잔금을 지불하면 주인바뀔까? 예, 잔금 지불할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예요. 예, 등기에 주인바뀌면 등기하는데 권리가 바뀌니까 권리 변동적 효력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186조 법률행위 등기하면 주인바뀌는데, 등기한 효과는 또 언제 발생하느냐입니다. 등기한 효과의 경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고, 두 번째 나온 효력이 나온 것이 이제 대항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채권이 등기된 경우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부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권도 채권이고 환매권도 채권이에요. 이 두 가지 권리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자, 물권 변동은 등기해라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하겠지만 임차권, 환매권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단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또 요거랑 똑같이 가는 것이 임의적 기재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는 반면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이런 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임의적 기재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당권의 이자나 지상권의 지료 또는 존속기간 같은 거를 전부 다 임의적이라고 말 쓰는데, 이자를 등기하고 안 하고 따라 상황이 바뀌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 이자는 반드시 있을까? 없어도 그만일까? 이자, 돈 빌려준 자가 반드시 이자 받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돈을 빌리면 이자 받겠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는. 아닌가? 받고, 여러분 동생이 돈 빌려가면 이자 받아요? 그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임의적이라고 말 쓰는 겁니다. 이자가 등기된 경우 안 된 경우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니까 한번 따져 넣어보자고요.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 채권은 1억입니다. 근데 연 12%로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연 12%라는 얘기는 한 달에 일부 이자죠. 1억 원일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자를 만약에 약정은 똑같이 있는데 이자 연 12% 등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반대로 이쪽은 이자 약정은 똑같이 있는데 저당권 등기 실행을 했고 1억이라고 등기만 했지 이자를 등기 안 했습니다. 약정은 똑같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순위로 전세권자가 들어온 경우, 똑같이 들어온 경우에 만약에 이자가 1년치 이자가 연체가 됩니다. 1년치 이자 연체됐다는 얘기는 1,200만 원이 연체됐겠죠? 이건 산수예요, 산수. 네, 산수. 1,200만 원 연체된 경우 원금이 얼마예요? 1억. 이자가 1,200이네. 돈 받으러 경매를 실행한 경우에 민법 배운 대로 이해하게 되면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이자가 몇 년분 담보된다고 배웠어요? 몇 년분 담보돼?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이자는 몇 년이라고요? 무제한 담보가 되고,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1년분에 안 한다. 그건 연체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자가 등기되면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1년치가 따지면 1,200만 원이죠? 그럼 원금 1억 원에 1,200만 원이네요. 그럼 이자 등기했죠? 그럼 1억 1,200 여기 다 가져가 버려요. 우선 다 가져가 남은 찌끄러기를 전세권자 가져가는 것이 방법인 반면에, 여기 이자 약정했나요? 아니, 약정은 했잖아요. 약정은 했지만 등기를 안 했죠? 그럼 못 받은 이자 1,200만 원 있다 할지라도
여기 1억밖에 못 가져가요. 못 받은 이자가 있다고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자 등기하고 안 하고 효과입니다. 그럼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겠지만 이자가 등기 안 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후순위권자에게 이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가 대항력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게 임의적인지는 다 알게 되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임의적 기재상 기재한 경우 대항력 발생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온 게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되면은 등기 간에 서로 순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순위 확정적 효력권입니다. 확정적 효력의 경우는 어떤 등기가 선순위이냐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순위 따지는 기준은 끄집어내서 원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순위 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교재에서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뭐 보고 찾아간대?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해서 이제 니은번이 주등기인데 주등기라는 등기는 일단 같은 구에 실행하는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실행하는 등기 둘로 세분합니다. 같은 구에 실행하는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고 다른 구에 실행하는 등기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래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를 열어보니까 1순위에 A란 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되어 있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등기가 갑구에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에도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들어와 있고 3순위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이 3개 등기 순위를 따져라요. 그럴 경우에 가등기 갑구 을구 갑구에 있고 가압류도 갑구에 있죠. 둘이 따지기에 누가 선순위냐요. 둘 다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 있나요? 네, 같은 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 보고 찾아가래요? 순위 번호니까 가등기 몇 순위고 2순위 가압류는 3순위니까 얘가 선순위다 이 뜻이에요. 같은 구의 뜻은 또 둘이 따지는 경우는 전세권 저당권 둘이 붙이는 경우도 전세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둘 다 을구에 있죠. 이제 순위 번호 빠른 전세권자 순위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 뜻이에요. 같은 거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금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는 요 순위 번호가 앞서면은 선순위다 이 뜻이 바로 첫 번째 얘기고 다른 거란 얘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냐 접수 번호죠. 이제 이때 따지는 것은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 둘이 딱 붙으시면 누가 선순위냐요. 둘이 따지게 되면 가압류는 어디 있고 갑구 저당권은 을구 구가 갑구고 다르죠. 이때 다른 경우는 이 순위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얘랑 언제 들어왔느냐 날짜 보고 따집니다.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인데 문제는 날짜 같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요. 같은 날짜일 당시에 예를 들어 얘가 2015년 오늘이 3월 24일인가요? 3일? 4일? 4일 아무 상관 없죠 지금. 자, 3월 24일에 들어오는 게 얘도 2015년 3월 24일날 똑같이 들어오는 게인데 그럼 날짜 같잖아요. 이때는 얘가 언제 접수받았느냐 접수번호가 예를 들어 10번이고 얘가 접수번호 15번일 경우는 같은 날짜인데 접수번호 누가 빨라요? 가압류가 빠르죠? 이때는 가압류가 선순위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에 같은 거는 뭘 보고 찾아가시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인데 그럼 등기는 누가 앞서더라? 가압류하고 저당권 둘이 붙이니까 가압류가 앞서죠? 근데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한 거네요. 돈 받을 돈 가압류한 거 채권을. 저당권은 물건인가요? 물건이죠? 이제 이 저당권 물건과 채권과의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이 집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들어가서 1억 원이 나왔다. 경락금이. 나머지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다 없을 때 얘도 채권액이 1억 얘도 1억일 경우에 등기부상은 가압류가 앞서죠? 너 1억 돈 누가 가져갈까? 저당권이 가져갈까? 가압류가 가져갈까? 괜찮아 우리끼리 되면 하나 둘 셋 크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가압류가 가져가요 저당권이 가져가요 우리끼리 내 뭐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안문배당입니다. 똑같이 5천만 원씩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역시 가압류가 앞섰는데 앞서니까 5천만 원 준 거예요.
가압류 안 놓게 해도 10원도 못 받아요, 경매에선. 근데 가압류였기 때문에 아무 배당 반을 나눠주는데 얘가 앞섰죠? 그래서 얘랑 동등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얘가 만약 20번이면 10원도 못 가져와요. 얘가 다 가져가니까. 이 가압류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 등기보상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나마 반을 챙겨준 거고, 만약에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순위 밀리면 당연히 얘가 다 가져가겠죠. 이런 게 채권과 물권의 힘이에요. 채권이 작용이 변경이 되어서 등기한이가 물권화 되긴 되지만 채권이 물권을 이길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매 배울 당시에 배당 배울 때 오씨 등기법에서는 가압류가 빠르다고 배우는데 왜 안분 배당이지? 이거 질문하면 안 돼요. 물권을 못 이기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고 얘도 1억일 경우는 다 더하면 얼마예요? 4억이죠? 4억에 n분의 1, 2,500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가압류의 미약한 힘이에요. 가압류는 이 전화권자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물권자가 많으면 별로 안 좋겠죠? 다 더해서 n분의 1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물권자가 많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등기부 보다 보면은 이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맨 마지막 순위로 가압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돈 받으려고.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최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임금 채권은 3달치가 최우선 면제해줘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모학원 원장님이 돈을 안 줘가지고서 꽤 많이 밀렸었는데, 근데 이제 판결까지 받았어요. 안 줘서. 지분 부동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판결을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서 그래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학원 강사들은 니네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도 노동부 고발해도 처리를 안 해줘요. 왜? 학원 강사가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부 백날 고발해봐야 당신 노동자 아닌데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해결 안 해주니까 결국은 소송을 제기해서 가압류 들어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3년 동안 기다리다가 가압류 들어갔더니만은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걸렸는데 전 제일 마지막 들어갔잖아요, 가압류가. 근데 가압류 금액에서 제가 마지막 임금 3달치는 최우선 면제해줘요. 얘네보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가압류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돈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상황 따라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압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돈 받을 때는 먼저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등기부는 얘가 앞서는 겁니다. 여기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환매등기란 것은 놔두시고 부기등기 볼게요. 1번. 환매등기 뒤에 따로 배울 거니까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순위 안 따지니까. 자, 부기등기라는 게는 원칙이 뭐가 빠른 게 우선이냐?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순위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따져보자고요. 실판에서 지금 주등기가 전문 1순위, 2순위, 3순위 번호가 다 각 들어왔죠? 네. 주등기란 등기인데 이 등기가 이제 등기 보는 방법이에요. 을구의 권리가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3개가 들어왔죠? 네. 을구 1순위란 얘기는 소유권 A가 체결한 첫 번째 권리란 얘기고, 을구 2순위란 얘기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두 번째 권리, 소유권을 잡은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이 권리 뜻이. 그러면 소유권자 담보를 또 제공하게 되면 1, 2, 3, 4순위가 되겠죠. 소유권 잡은 경우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 틀인데, 문제는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 실행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도 떨어지면서 얘는 어딜 잡았나요? 전세권 잡았죠? 순위 번호가 2의 보기 1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기 등기인데 2의 보기 1호와 3순위랑 둘이 따지면 누가 선순위냐예요. 등기의 생명은 순위가 빠른 게 우선이에요. 얘는 몇 순위고? 3순위고 2의 보기 1호는 2순위죠? 얘가 순위가 선순위입니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세금이 2억이고 담보받은 게 5천만 원일 경우에 경매에서 2억 5천 따로 주나요? 그게 아니라 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 순위가 앞설 수밖에 없다 이 뜻이지 배당을 따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거니까. 뭔 말인지 같죠? 여기 보기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주등기가 빠른 게 우선이다 이 뜻이고, 보기등기 상호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전세권 잡은 저당권이 2의 보기 1호인데
이번엔 채권자가 전세권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아까 등기 배울 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조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니까 소유권의 가압류는 조등기고 전세권의 가압류는 보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가 떨어지면 2의 보기 2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도 보기등기, 얘도 보기등기죠? 상호간에는 먼저 태어난 순서가 빠른 게 우선이니까 얘가 선순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 정도만 세분하더라도 웬만한 등기부들은 펼쳐놓고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어떤 게 후순위인지 구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읍번 신탁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은 순위란 말 나왔는데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소유권은 신탁이란 말 뜻이 넘기는 걸 의미할까 맡기는 걸 의미할까?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네, 넘기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은 뭐라고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지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을 넘기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은 순위로 실행하는 것이 신탁 등기 뜻인데 신탁과 환매는 뒤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볍게 놔두시고 오른쪽에 회복 등기 순위란 말 나오는데 회복 등기라는 얘기는 말소 회복 등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의 뜻이 무엇이냐? 회복이란 말 뜻은 과거로 되돌린다가 회복입니다. 199페이지 맨 꼭대기에 그 다음 페이지라 그랬으니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죄송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로서 회복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종전의 순위가 바로 회복 등기 실행한 순위가 됩니다. 회복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픈 친구가 누워있을 때 뭐라 그래요? 병문안 가서 이대로 있어라 그래요? 아니면 회복하라 그래요?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회복이니까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응번이 이제 가등기에게 본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어디로 가느냐?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소급이 됩니다. 언제로 간다고요? 가등기 순위로 가되 물권 변동 효과는 또 언제 발생할 것이냐 문제인데 물권 변동의 효과는 본등기를 발생하므로 가등기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서로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등기법에도 재밌죠? 네. 더 지적법은 재미없어. 강의할 때 지적해. 숨은 게 없어가지고서 아유 어떤 파헤치는 맛도 없고 이 등기법은 이렇게 좀 풀고 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지적법은 그대로 강의해주면 되니까 강의하는 사람 재미없더라고요. 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하는 게 몇 순위예요? 2순위로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을에게 본등기해줘요. 본등기하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개서 여기다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본등기할 경우는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럼 가등기할 때 주인 바뀌었었나요? 안 바뀌었었죠? 본등기하는 주인 바뀌네. 이때 그럼 본등기하면 이때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순위번호는 따로 부여할 것이냐 2순위 그대로 쓰느냐요. 2순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 부여한 순위예요?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의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순위는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보니까 문제를 참 잘 줍니다. 그래서 가등기에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한다.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대지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실행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 보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접수번호인데 번호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2개 있죠. 순위번호하고 접수번호. 그럼 여기에 접수번호니까 이걸 바꿔치기가 뭘로 바꿀까? 순위번호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이건 5월 따라 설명드려요. 아직 설명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냉면을 먹을 때 먹는 밥그릇은 대접. 대지권 등기란 말 나오면은 무슨 번호? 접수번호 대접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걸 바꿔봐야 순위번호로 바꾸니까 대접만 기억하시면 문제 풉니다. 여기까지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고
네 번째 효력이 점유적 효력 나오는데 점유적 효력이란 것은 민법 규정 보게 되면 네 번째 점유적 효력은 취득시효 배우셨나요 혹시? 예,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점유적 효력은 민법 245조 1항하고 2항 두 개만 비교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1항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하기 20년간을 점유한 자 20년을 점유한 자의 경우는 등기를 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점유가 빨랐나요? 등기가 빨랐나요? 점유가 빨랐죠. 점유가 빠른 경우는 20년을 점유한 다음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2항을 보게 되면 단 선임무과실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10년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단서 조항입니다. 그럼 등기가 돼 있고 안 되고 차이점이 발생했죠. 등기가 안 된 경우는 몇 년 동안 점유할 게 있었는데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되니까 10년 만에 취득하다 보니까 등기가 마치 10년 점유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점유적 효력인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바로 민법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 딱 한 번 나오다 보면 요거만 딱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른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권리의 추정력. 다섯 번째 경우 추정력이 좀 어려운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에 돼 있을 경우에 이 등기된 권리는 적합하다고 추정해 주는 것이 이게 추정력의 내용인데 권리관계만 추정을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확정을 지으면 안 되고 그자 권리자일 거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부상 등기된 자는 반드시 권리자인가요? 아닐 수가 있으니까 확정을 지으면 안 되고 추정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추정은 추측하는 거예요. 등기부상 열어봤더니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등급을 열어봤을 때 이 부동산 주인은 누구일 것이다. 홍길동 일 것이다요. 이다가 아니라 왜? 경락인이 경락받은 경우 등기해야 주인 바뀌어요? 등기 안 해도 주인 바뀌잖아요. 그럼 실제 주인은 누구고? 경락인이고 등기부상 권리자 옛날 주인이잖아. 그럼 등기부상 옛날 주인이 권리를 확정 져버리면 경락인 권리자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권리를 취득했지만 등기부에 이름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경락에는 대금 안 합하고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등기부에 이름 올라갔어요 지금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 등기부상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옛날 주인이잖아요 옛날 주인. 그럼 그자 권리를 확정 져버리면 경락에는 뭐가 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등기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등기부상 권리자가 실제 권리자라고 확정지면 안 되니까 권리자일 것이다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아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나섰습니다. 경락인이. 그럼 네가 진짜 주인을 입증해라요.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주는 것이 추정의 뜻이 되는 겁니다. 추정은 힘이 약해졌어요? 굉장히 약해요. 추정은 반대 증거만 입증하게 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게 추정의 힘이에요. 추정보다 힘이 센 것은 간주 규정. 본다 규정은 재판을 받아야지 결과가 뒤집어지고 입증으로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 게 본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본다가 돼버리면 확정돼 버리는 것이고 확정시켜서 안 되는 것들은 다 추정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법 배웠어요? 네. 계약법? 진짜로? 난 배웠단 말이 너무너무 행복해. 자, 민법 공부할 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 번 찍으면 답이고 바꾸면 틀리게 돼 있어요.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왜? 위약금이 될 수도 있고 징약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은 확정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걸 추정한다가 되는 거예요. 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긴 뭘 봐.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기한의 채무자에게 있지만 무상임치 같은 거는 채권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한의 항상 채무자만 있어요? 아니잖아. 양상사 같이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만 가질 수도 있으니까 채무자를 영어로 본다 확정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 공부가 덜 되네요. 여기까지는. 그럼 공유지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각 공유자 간의 지분은 같은 것으로 관음증이 있어요. 자꾸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 추정한다. 지분은 항상 똑같아요. 공유자끼리. 틀릴 수가 있으니까 확정지면 안 되는 것들은 다 추정한다로 가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것은 뭘로 가는 것이고 추정한다. 오케이? 네. 바뀌어서 안 될 것들은
본다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혼인할 때부터 성년자로 그 확정을 줘버려야지. 해 뜨면 성년자, 해 지면 미성년자 이건 아니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본다가 되는 거예요. 없던 걸로 가자고 자. 거기까지 갈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지나야 돼요.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다? 말 그대로 추측을 통해서 정해진 게 추정력인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풀고서 떠들어서 줄쳐드릴게요.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법이나 민법에는 일단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법에 없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인데 판례에서는 법률상 추정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법률상 추정으로 결정을 내려버렸고 추정이 미치는 등기는 지금 나온 등기가 종국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예비 등기인 가등기라는 등기는 추정력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써놓기를 권리관계만 추정력 인정하더라. 권리관계만 인정한다는 얘기는 갑구와 울고 등기만 추정력 인정해 주되 반대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어떤 경우도 인정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 따로 해드릴 것이고 미치는 범위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범위는 인적 범위와 물적으로 세분하는데 인적 범위의 경우는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 인정을 해줄 것이고 제3자 다 미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사람 나오게 되면 권리변동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 소유자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얘는 따로 볼 필요 없고 물적 범위의 경우는 일단 세 개로 세분해서 나눕니다. 물적 범위는 일단 등기하게 된 절차, 등기하게 된 원인,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까지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력 인정해 주는데 절차라는 것은 등기하는 과정, 절차는 전부 다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등기하는 과정상 거치는 절차 거쳤다는 얘기인데 한 해 사례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할 서류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증. 그럼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첨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구역은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농지를 거래할 때 첨부할 서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이 원인인 경우는 거민도 받은 걸 추정할 수 있다 해서 거치는 절차는 전부 다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등기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됩니다. 그럼 교환일 경우는 교환 등도 전부 다 적법하다는 얘기는 유효함을 추정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 소유권을 제가 취득을 한 경우에 등기 다 끝나죠. 둘 간의 맺은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다. 우리 매매 계약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게 되면 그 무효임을 입증을 해라요. 입증하기 전까지는 일단 뭘로 가겠다. 유효하게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라는 것은 딱 하나가 나와요. 저당권이. 저당권이란 권리는 주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일까?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필히 있어야 될 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당권 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참 중요한 판례고 요거 맞아 본 다음에 줄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요 잘한 거 못한 거. 등기부를 믿은 것은 그 뭘 보고 살라고 잘못했다 그래요. 믿은 건 죄가 없으니까 신뢰한 사람은 선이며 무과실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 것이고 단 선이라 할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잘못한 거죠. 과실이 있는 겁니다. 또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은 등기 사항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통례니까 등기된 사항 전부 다 알고 있다. 악의로 추정을 해버려요. 악이란 말은 알고 있다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 집에 전세 들어올 당시 제 집에는 5천만 원 융자 이미 있었어요. 그 집에 새 들어왔다는 얘기는 융자 있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악의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미치는 범위가 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책 따라가서 본 다음에 부정하는 거 잡아드릴게요.
권리 추정력에서 페이지 199페이지 하단부에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정력이라 한다. 인정보다 추정되는 게 정확한 말인데 어쨌든 추정력이라 한다 나와 있고 추정력 반증에 의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라? 주장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번이 절차예요. A번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 등기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검행계약서 등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 원인도 인정된다죠. 원인은 하나의 얘가 뭐가 원인이다. 매매나 규환 같은 거. 매매 등도 위험을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세 번째가 권리에도 추정력이 미친다요. 권리에 미치다 보니까 맨 끝부분에 담보 물권 등기의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 존재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해서 이게 권리존재 추정이 된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이제 인적 범위인데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며 그 다음에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전 권리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갖지 못한 내용은 잠깐 놔두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된다 나오는데 배제하는 것들은 잠깐 놔두시고 같이 묶어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수적 효과에서 등기된 부동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이 무과실이며 등기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는 것은 선이라 할지라도 과실이 있다요. 그 다음에 등기된 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아기로 추정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인데 이제 부정하는 것들을 위해서 끄집어내서 몇 개씩 보자고요. 자, 부정하는 거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여기 중요하니까 추정력 부정하는 첫 번째 경우는 가등기 인정할까요? 가등기 추정력 인정할 수 없겠죠. 첫 번째 가등기라는 게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부등기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사실의 등기. 똑같은 말 뜻이니까 추정력 인정할 수 없고 세 번째 경우는 허무인 명의 등기건 또는 사망한 자 등기건 전부 다 추정력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중복 등기가 있을 경우에 동일인 명의에 중복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때는 원칙은 선등기가 유효해요. 선등기에 대해 추정력 인정해 주겠지만 후등기 인정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조등기란 말 나오는데 A란 자 앞으로 소유권 보조등기가 되어 있더라. 알고 가자고요. 무슨 말인지는 원칙대로. 자, 여기 보시고 말을 알고 그 말을 알아야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 A가 보조등기 되어 있을 경우에 A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인가요? 맞죠?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보조등기도. 그래서 추정력은 A는 최초의 소유자라고 추정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처음 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추정 인정해 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A가 최초 소유자가 아니래요. 최초가 아니 밝혀지는 순간 추정력은 깨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금 여러분 교재 보조등기의 경우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게 추정력 깨진다고 나와 있죠? 이건 판례 일부분만 떼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을 풀어드리려고 요거부터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자 여기 맞아보자고요. 보조등기도 권리등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A는 최초 소유권자로 추정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가 최초가 아니래요. 밝혀지는 순간 추정력은 깨지죠? 이걸 이제 나온 판례가 자, 이 집에 대해서 최초 소유권자는 갑이 최초 소유권자입니다. 얘가 최초 소유자인데 얘가 A에게 이 집을 미등기 상태로 팔았어요. 그럼 얘가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조등기 해버린 겁니다. 안 걸린 경우는 이런 사정이 모르는 경우는 최초라고 추정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걸렸어요. 걸리다 보니까 나는 샀다고 얘가 인정을 해요. 나 샀다고 양수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최초 소유자가 전날 먹은 게 닭고기를 먹었는지 오리발을 내밀어요.
나는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얘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요. 그럼 서로 누구 말이 맞아요? 모르잖아 지금. 그럼 네가 샀다고 주장했으니까 이 사실을 입증해라요. 입증하는과 동시에 최초 가능이 밝혀졌죠? 이 추정력은 깨진다. 이게 판례예요. 오케이? 근데 그 앞뒤말 다 떼버리고 그냥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이 추정력은 깨진다. 요것만 나왔는데 정확한 말은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최초 소유자가 자 여기 보존등기 명의인 여기 잘 보세요. 원래 판례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을 주장을 하고 양도받았다고 전 소유자가 부정하는 경우에 추정력은 깨지는데 얘가 샀다고 주장했으니까 깨지는데 입증 책임은 주장자 너한테 있다요. 이게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최초 소유자 안에 밝혀지는 순간 추정력은 깨진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나왔던 것이 그 위에 점유의 추정력 나와 있었죠? 그거까지 보면 끝나요.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이 나왔는데 점유의 추정력이란 건 뭐를 의미하느냐? 추정력은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인데 외울 게 아니라 쉽게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을 채택을 해요. 뭘 채택한다고요? 공시의 원칙 채택을 하는데 공시란 것은 누가 주의했니까 공개 표시라 공시의 원칙이에요. 둘로 나눠서 부동산의 경우는 뭘로 공시해요? 등기로서.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서 공시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세요? 말 하나 연결시키면 돼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는 자 권리자로 추정받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이자를 권리자로 볼 수는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점유하는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원 강의실 우리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지 점유가 공시가 아니니까 점유의 추정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점유의 추정은 뭐가 인정되더라? 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달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하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 인정해줘요? 안 해줍니다. 사실의 등기 안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200페이지에서 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부정하는 게 박스에 있을 겁니다. 사실의 등기 인정해줘요? 안 해줍니다. 가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사자명의 등기. 이때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 죽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한 자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점유의 추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고 하나 빠진 게 하나 빼먹었다. 그죠? 네, 199페이지에서 어떤지 하나 빈다 그랬어요.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빼먹었죠? 네,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이란 말 뜻은 후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고 있는 후등기 저지력 그래요.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물권 성립의 원칙은 일물 일권주의니까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하지 못하게 되고 이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전세권도 이중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예요. 그럼 이중에 소유권, 이중에 지상권, 이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는데 요걸 따라오실라나? 혹시 법정 지상권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아 진짜로 알고 있어 대화가 돼요. 조금 설명을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알고 있다 가정을 하고. 자, 제가 몇 주 전에 인천에서 합격하시고 중개업 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 전화해서 교수님, 예, 오랜만인데요. 누구세요? 전화번호가 떠서 모르니까 저 인천에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인천 누군지를.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몇 회 그러니까 18회인데요. 아 그래요? 어디? 아 예.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궁금한 게 있는데 토지를 거래하려고 봤더니만은 등기부상에 1순위로 토지등기부에 토지등기부 1순위에 지상권 등기가 A은행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A은행으로 등기가 되어 있대요. 오케이? 그럼 A은행으로 지금 뭐가 들어왔대요 지금? 지상권하고 저당권을 같이 잡았는데 지상권에는 지료가 없다고 나와 있대요.
이런 등기를 가지고 토지를 중개를 해야 되는데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시기를 지상권이 있으면 땅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있냐고 A은행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려고 전화했는데 이거는 뭐를 응용한 것이냐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지상권 등기 들어올 수 없죠? 잘 들으세요.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은행이 담보 잡은 거 토지만 저당 잡은 거예요. 토지만 잡았는데 이 안에 건물이 있더라. 근데 건물이 저당권 설정하기 전부터 있는 경우는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토지의 소유권 날아갔다 할지라도 이 땅 사용할 권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세요? 네. 근데 저당권 설정 뒤에 건물 들어온 경우는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지요. 그럼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 근데 문제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무허가이던 미등기든 건물이 있으면 지상권 인정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이 법정 지상권 성립을 막으려고 은행이 미리 치고 들어간 거예요. 지상권 두 개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중에 돈 안 갚아서 얘가 경매를 때리더라도 경매 실행하더라도 선순위에 있는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지상권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법정 지상권 들어올 수 없어. 이 법정 지상권 성립을 막으려고 이해 갔어요? 막으려고 지상권 미리 치고 들어간 거예요. 감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 가서 돈 갚으면 다 말소해 줍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경매 실행했을 때 지상권이 있게 되면 이 법정 지상권 성립 때문에 땅이 경매가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미리 지상권 치고 들어가게 되면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은행 미리 치고 들어간 겁니다. 머리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 공무원사 누군지 참 머리 좋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토지 중개할 당시에 이런 게 나와요. 이건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 요거는 은행에서 토지만 저당을 잡았다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건물 주인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은행이 지상권을 미리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지료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 지료를 왜 안 적었을까? 지료를 적어놓으면 지네도 이익인데. 지료 안 적은 이유는 지료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또 받아와야 돼. 아니, 없던 걸로 할까? 자, 허가받는 유상계약은 허가받으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허가받는 권리들 소유권하고 지상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지료가 있어버리면 허가증을 또 받아와야 돼요. 근데 지료가 없으면 무상이잖아요.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지료 없다고 딱 명시해버리고 등기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을 이걸 응용한 권리들이니까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이런 거 등기해보면 놀라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아시면 돼요. 아, 요거는 토지만 저당 잡아서 법정 지상권 성립 막으려고 지상권을 미리 치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에 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얘가 있는 경우는 얘는 못 들어와요. 이해 갔어요? 이게 지상권 이중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 뜻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후등기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이 6가지 요력은 가등기 인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등기는 어떤 요력이 있느냐? 가등기는 자체만으로 어떤 효과도 없다가 본등기하면 효과 발생하게 되는데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일체 없어요. 가등기에다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단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실행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까 배우기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되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니까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가 발생하는 차이점이다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따로 배울 거니까 가볍게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밑에 가등기란 말 나와 있죠. 가등기는 청구권 변동을 미리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얘는 아까 설명드린 거 책이 없지만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로 가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인데 이따가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볼 것이 밑에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찾으셨어요? 예, 담보 가등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담보 가등기 동그라미 친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얘는 맨 밑에 줄. 담보 가등기 200페이지 맨 밑에 줄. 담보 가등기는 가담법 배웠나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예, 가담법상 가등기는 종국 등기예요. 뭐라고요? 종국 등기.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럼 담보가 등기는 가등기 일반적 효력 이외에도 가등기만으로도 경매 실행권이 있고 우선 면제 받을 권리 인정하다 보니까 무지막지한 권리예요. 담보가 등기는 무서운 권리 안 무서운 권리? 무서운 권리입니다. 헌할 때는 느낌이 없죠. 불 다 끄고서 담보가 등기 그러면은 좀 무지막지한 권리인데 나중에 가담법 공부할 때 응용하시기 바라고 웃음이 나오죠. 자, 어쨌든 간에 무지막지한 권리가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효력 비교해 놓은 것은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 떠드는 거 나올 것이고요. 이제 5절에 등기의 유효요건. 효력에서 가끔 출제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추정력이 가장 중요해요. 추정력 유효를 봐놓고 넘어가시면 득점하기 쉬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유효요건은 형식적 유효요건하고 실체적 유효요건으로 나눠지는데 요 칠판 지우고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저는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오, 진짜 놀랐어.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오늘도 한 2번 봤는데 이제 아들놈이 강아지 사달라 그래가지고 2마리 샀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 했을 거예요. 작은 아들놈이 피아노를 이렇게 따랑따랑 치고 있으니까 순놈이 딱 가더니 피아노 옆에 딱 앉더니만은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야 피아노 치지 마. 그러니까 또 있으니까 남자놈이 콩이니까 콩이야 그래 또 왔어요. 와가지고 있다가 나 다시 쳐봐 그러니까 피아노 치니까 또 피아노 옆에 가가지고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핸드폰에 피아노 앱을 다운받아서 제가 일부러 띵땅 띵땅 치니까 그건 반응을 안 해. 근데 겉만 피아노를 치니까 또 옆에 또르륵 가가지고서 노래 부르고 있어가지고서 이 노래 부르는 강아지의 그 실모습을 진짜로 발견을 했는데 앞놈은 뭐 피아노 치고 뭐 오리개를 치도 쳐다보지도 않고 순놈만 그냥 와가지고 치만 쳤다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서 머리 들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TV에서 보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얘네 때문에 아주 사는 게 낙이 생겨가지고서 너무 행복해요. 자 집에 가면 반기는 사람들 1명밖에 2명밖에 없어요. 강아지 2마리. 마누라는 왔어 끝. 아들 준 놈은 오셨어요 끝. 강아지 2마리 난리 났다고 막 이런 거 난리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개 키울 때 개가 시름시름 안 한다거나 이 개한테 영양식을 줄 때 제 옛날 기억에 명태 북어 대가리 그걸 푹 끓여주더라고요. 그게 개한테 좋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북어가 강아지 피를 맑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먹으면은 맥주 먹을 때 황태밖에 안 시켜요. 황태만 시켜서 먹다가 남으면 다 포장해 호주머니에 넣고 가고 그러면 일로 와 그러면은 딱 뛰어서 하나씩 주고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냥 기쁨인 것 같더라고요. 아프지 말길 바라야지. 아프면 보험도 안 되는데. 자, 유효권 보게 되면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등기가 실행이 된 이후에 이 등기가 무효유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인데 형식적 유효권은 등기부 기준으로 따지는 유효권이 바로 형식적 유효권이 됩니다. 여기는 뒤부터 먼저 볼게요. 법정 절차에 의할 것이고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 나와 있고 중복 등이 아닐 것 나와 있죠. 3번부터 미리 보겠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 나오는데 자 등기부 중심으로 따지다 보니까 일단 등기보고서 유효무효를 따지기 위한 전제조건 첫 번째 경우는 등기가 존재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지만 이 등기를 통해서 무효다 유효를 따지는데 실제로 등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이 뜻이고 등기가 존재하다가 나중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에 불법 말소가 되는 경우에 이 권리가 살아야 되는 소멸하느냐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논점이 있는 겁니다.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 권리는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가기 전에 지금 쓰는 말이 권리와 등기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권리와 등기는 하나의 문제일까요? 별개의 문제일까요? 권리와 등기는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권리와 등기는 별개의 문제예요. 권리와 등기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사례로 경락에는 소유권 가지고 있죠. 대거 완납한 경우에 등기부에 이름 나와요? 안 나오니까 등기부상 내용과 실권리 다를 수가 있으니까 권리와 등기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락에는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자기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권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가 있을 필요는 없네요. 등기부상 이름 안 올라가도 소유권 인정되니까.
그럼 이 등기란 제도는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겠지만 반대로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판례 입장이어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면 효력 존속 요건이냐 물어본 것이 판례에서 떠들기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은 맞다요. 하지만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불법 말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지어진 경우는 말소 회복 등 회복을 해주면 되는 거지 권리까지 소멸되지는 않는다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은 맞지만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등기가 있다가 전 페이지에 절차에 법정 절차에 의한 것이 돼서 각각 사유가 총 11가지가 실려 있는데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돼요. 201페이지예요. 20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박스가 있죠. 네, 법정 29조 각각 사유인데 29조 이 걸리면 안 됩니다. 29조 각각에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뭔가요? 읽어야지. 똑바로 읽어야지. 그 관을 못 쓰고 요즘 안 치고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여서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있더라. 아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7시에 잠이 딱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바카스란 딱 드세요. 그럼 반짝해. 그 카페인의 성분이 진짜 반짝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커피 먹어서 별로 반짝하는 걸 못 느끼고 바카스를 먹어야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네? 그래 공부를 하죠. 아이 그래도 자요. 불 끄고 있으면 다 자요. 자, 불 끄면 잠을 못 자나? 자, 어쨌든 관할의 반응이 아니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있더라. 이 두 개랑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눠요. 나눌 때 그럼 이 절차에 다 맞게끔 들어왔는데 절차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 두 개 걸리게 되면 등기는 절대무효예요. 절대무효 등기를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으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사유가 인정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의 신청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각각 사유를 할지라도 3호부터 11호까지는 일단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 말소하지도 못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절대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등기 못할 게 등기에 실행이 되어도 피해 입은 이의 신청을 통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거지 이의 신청 제기하지 못한다 판례 입장이에요.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이 두 개만 보고 무효로 따집니다. 이건 오늘 외우셔야 돼요. 등기법은 딱 두 개만 무효로 봅니다.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가 아닐 것 나오는데 중복 등기는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하기는. 중복 등기는 대법원 판례상 중복 등기 절차가 있고 대법원 예규 그 다음에 등기 규칙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서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몇 번 찍으실래요? 4번 찍으세요. 중복 등기 근데 4번 찍으세요. 아시겠죠? 네. 아니 대법원 4번이 답이에요. 중복 등기는 4번 찍으세요. 그래도 2번 답인데 와서 멱살 잡으면 안 돼. 네, 어차피 찍은 거니까.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은 여기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또 보도록 하죠.